안녕하세요. 이땅TV의 이땅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항상 그 연말이 되면 읽는 필독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고요. 김난도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죠. 트렌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1년 동안 집대성한 내용들을 그 다음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몇 가지 키워드만 딱 집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큰 공감과 동시에 제가 준비하는 다음 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나 뭐 인생 설계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길라잡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직까지 그런 준비가 좀 미비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분, 또는 했는데 조금 뭔가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런 좀 저명한 저자의 책을 활용해서 내 걸로 만들어 나가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 2020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우리 부동산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본다 라는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트렌드 코리아 2020은 마이티 마우스라는 단어가 메인 키워드로 나와 있고, 이 단어들 하나하나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키워드를 뽑아냈네요. 보이시는 것처럼 10개의 그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2번 항목, 그리고 5번 항목, 그리고 8번, 9번, 10번 항목이 부동산 트렌드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요 5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2번 항목부터 볼게요. 라스트 픽 이코노미.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볼게요. 소비자가 얻는 최종적인 만족을 최적화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스트 픽 이코노미는 온라인과 비대면 사업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와 마지막 접점까지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겼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즉, 주거로, 그러니까 부동산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주거 환경에도 영향을 이런 부분들이 줘서 이제는 슬리퍼를 신고 마트나 쇼핑몰 또는 영화관, 은행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쓸세권,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그 주변의 쓸세권이 주택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고 여기 얘기가 나와 있죠. 비대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어요. 뭔가 주문을 하면 바로 다음날 아침에 뭔가 배달이 되거나, 또는 먹고 싶은 맛집이 있는데 줄을 서기 싫으니까 오늘 주문을 하면 누군가가 대신 라이더들이 갖다 주는 그런 시대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렌드로 2020년도에는 좀 더 강하게 그것이 반영이 돼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특히 이제는 대형 마트보다는 편의점을 좀 더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사야 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으면 배달로 그거를 우리가 시켜서 그 다음날 받아서, 또는 이제 일 안에 받아서 좀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도시권에서 시작돼서 점점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아마 내년, 그러니까 올해 정도에는 전부 다 전국구까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쿠팡이 또 적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도 쿠팡맨에 대한 시스템을 깔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좀 초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키워드를 좀 보면 초개인화 기술이라는 부분인데요. 초개인화 기술은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그때 상황에 맞게 맞춰달라라는 소비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아마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트렌드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 부분을 건설사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분양하우스에 가면 한켠에 KT나 뭐 SK나 LGT 같은 통신사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런 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화를 한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이제는 집 안에서도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외출을 했다가 돌아올 때도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미리 그 부분에 대한 동선을 파악하거나, 그 동선들도 서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걸 이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열을 미리 시켜놓고 들어오자마자 편안하게 옷을 벗고 그냥 집 안에서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그런 사물 인터넷 기술들은 사실 약간 좀 완전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지금 그 SK 브로드밴드를 TV하고 연결시켜서 아리아라는 그런 통신을 이용하고 있는데, 애기가 있으니까 항상 이제 아리아를 불러서 애기가 잠깐 뭔가 집중할 수 있도록 공룡 메카드 틀어줘, 핑크퐁 틀어줘, 이런 식으로 제 시간을 버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훨씬 제가 뭔가 시키지 않더라도 알아서 좀 내 눈치코치 그런 행동들로 액션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학습이 된 부분들을 실현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되면 참 사람들이 게을러지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튼 그런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성향에 맞게 이제는 그 수요에 대한 공급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술과 결합되고 있고, 그거를 우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게 트렌드가 강하게 적용이 될 거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키워드를 보면 58세대라는 키워드네요. 58세대의 의미가 뭐냐? 이제 대표적인 베이비 부머 세대인 58년생을 아우르는 5060 세대가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필두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58세대, 58이라는 단어의 뜻은 영어로 OPAL로 해서 Old People with Active Lives라는 단어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즉, 기존의 그런 고령 인구 아닌 신노년층을 이야기하고, 그 신노년층의 범위는 50년생, 60년생을 의미한다라는 걸로 여기에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분들이 실제적인 소비자로 부각이 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 부동산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왜 그러냐? 전체 부동산 시장이 예를 들어 100조다. 또는 1000조다, 2000조다 이렇게 할 때 결국은 2대8 법칙이 적용을 받죠. 그래서 20%의 인구가 그 전체 80%를 움직이는데, 그 20% 안에 상당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동산 산업 리더가 58세대일 거다라는 예측을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즉 이제 58세대들은 다 은퇴 인구이구나, 또는 이제 다음 넥스트를 생각하지 않고, 예전 같으면 이제 그분들은 터줏대감으로 어디 공원 다니고 산업 다니고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도 이제는 발전하고 있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들에서 활동을 하고, 박막내 할머니처럼 또 이제 그분들이 새로운 일자리 또는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는 추세도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이분들이 소비를 하는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으로 형성이 돼서 시장을 리딩해 나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부동산과 연결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숲세권이나 공세권 같은 쾌적성을 갖춘 주택들이 지금 덜썩이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 예전에는 돈 많은 2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좀 부를 형성하고 있는 특정 집단들이 별장을 산다, 산다 이래서 양평에 별장을 사고, 김포에도 어디에 사고, 이렇게 터 좋고 물 좋고 이런 곳에 이런 식의 형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주거지가 그렇게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스마트 홈이라는 기술이 적용받으며 더 이상 남부러울 거 없이 집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고, 밖에 나가면 자연과 함께 나는 이 평화로움을 그리고 쾌적함을 누릴 거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 58세대를 부동산과 연결시켜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 편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편리미엄은 뭐냐?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한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즉 편리함과 프리미엄의 합성어이죠. 편리미엄, 참 단어도 정말 잘 짓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보면 이제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는 집 또는 내가 가장 안락하게 느끼는 그런 공간이 우리가 여행을 가서 누리고 있던 그런 혜택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도 실현화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아파트들이 단지를 이룰 때 그 단지에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그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그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의결권을 가지고 대표를 뽑고 그분들이 뭔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 세종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는 부동산을 청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보는 것 중에 한 개가 조식 아파트에 대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보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호텔이나 리조트 여행 가서 다음날 조식 때문에 이제 좀 늦잠 잘 거를 일찍 일어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시적으로 뭐 일상생활에서도 아침을 집에서 해 먹거나 뭐 와이프나 뭐 남편이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식단이 마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열렸고, 그게 로컬라이징하게 각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지들이 거기 살고 있는 세대주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즉, 조식 아파트를 예를 든 거는 가장 이제 우리가 의식주 중에 식이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오히려 학생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뭐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많은 곳은 어린이집이 단지 내에 있느냐, 그리고 양육 서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뭐 또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은 곳은 뭐 청소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외부 서비스가 아니라 단지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집단지성을 이루어서 굉장히 싸게 공동구매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요즘 세대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20년도에는 확연하게 색깔을 드러내서 진행이 될 거고, 그에 대한 대표 키워드는 편리미엄이다 라고 여기에 나와 있죠. 이해가시죠?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로 다 응대를 합니다. 지금 인기가 없는 크리에이터라서 시간이 많아요. 마지막 5번째 키워드를 보면 업글인간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업글인간이 뭐냐?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어제보다 나은 나를 지향하는 젊은이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젊은이들을 왜 우리가 부동산과 또 연결시켜서 어떻게 풀이가 되느냐를 보아하니 그 전에 얘기했던 맥락들하고 역시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58세대는 그런 5060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런 젊은이들이 어떻게 부동산과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선택하고 그런 주거에 대한 만족을 가질 건가에 대한 트렌드를 좀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타인과의 경쟁이나 성공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나의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 목표로 하는 것은 여가와 건강 그리고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에 있어서도 여가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호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58세대하고 다른 젊은 업글 인간들은 이제는 그런 주거를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즉, 조망권까지 같이 확보되어 있는 직주 근접 아파트,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아파트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이미 트렌드이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티 센터도 나의 성향과 잘 맞는 곳에 잘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보고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 사업자나 아까 얘기했던 로컬라이징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자, 저는 제주도라는 곳이 참 재밌는 게, 땅덩어리는 전체 대한민국에 비해서 작지만 보면 지금 칠학지구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제2공항이 발표되면서 그 도에서 외치는 부분도 이제는 드론을 활용해서 제2공항이 성장을 할 거다, 막 이런 얘기. 그리고 전체가 다 전기차로 연결되어 있는 순환버스가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전기버스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어떻게 연결되고, 그리고 이런 그 관광 동선을 짤 때도 어떤 성향을 가진 누구가 선택을 할 거다 하는 것까지 막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도시 계획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스마트 시티가 될 확률이 높고 굉장히 많은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더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임대주택 보급하는 공급사업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 전에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는 무작정 그냥 찍어내듯이 판상형 집들을 선호하니까 다 이런 식으로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공급할 대상인 고령 인구, 그리고 1인 인구,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취약계층들에 맞는
그런 형태의 집들의 사이즈와 그런 집 안에서도 방의 형태와 뭐 주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욕실의 형태와 이런 부분들을 다 달리 계산을 한 다음에 공급을 할 거다. 임대주택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현화되는 아마 그런 연도가 2020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초두가 깔려서 아마 내년 2021년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된 내용으로 키워드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 2020 10가지 키워드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5가지 키워드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5가지 그리고 이 풀 버전으로 10가지를 다른 관점에서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훨씬 더 잘 설명해준 그런 컨텐츠를 꼭 보시길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가장 좋은 건 책을 사서 한번 제 걸로 만드는 거 그걸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2020년 시작됐습니다. 아주 유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